2020년 9월 27일 해가 질 무렵 플로리다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갑자기 이웃을 놀라게 하는 외침과 급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의 애슐리 베네필드가 총을 들고 이웃의 문 앞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정당방위로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With me now, quite upset. The weapon is here. We need the police before her mother and the little girl gets back from the park. I don't want them to find it. So they were in an argument? I don't know. She came in, she was quite hysterical. I said that he attacked her and she shot him. They've been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애슐리 집안에 들어갔고 거실에는 그녀의 남편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베네필드는 1961년 10월 2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세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나 벽화를 그리고 로고를 디자인하는 등의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에서 열린 레슬링 대회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해군에 입대하여 항공모함에서 항해사와 부조종사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에는 두 아이의 싱글맘이었던 르네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2001년에는 딸 에바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르네와 합의하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 에바가 태어난 후 더글러스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빠가 되었고 딸을 풍요롭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군사기술 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용도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레스토랑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12월 더글러스와 그의 가족에게 커다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14살이던 에바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더글러스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에바를 홀로 키우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비극은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더글러스는 신앙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으며 매일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딸과 공유했습니다. 1991년 텍사스 출신인 애슐리 번스는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전공하며 여러 유명한 지도자와 함께 일하고 다양한 발레 무대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23세의 나이에 다리 부상으로 인해 프로 발레리나로서의 커리어를 조기에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후 애슐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댄스 수업을 가르치고 학생 워크숍을 위한 의상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수영복과 란제리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만의 발레 회사를 설립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을 2년 만에 끝낸 애슐리는 플로리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새로운 시작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열렬한 공화당원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했습니다. 2016년 애슐리는 공화당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로리다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그녀는 54세의 더글러스 베네필드를 만났습니다. 더글러스는 24세의 애슐리의 아름다움과 젊음에 매료되었으며 애슐리 역시 부유하고 재미있는 더글러스의 매력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더글러스가 사업차 이스라엘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들처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깊은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음악 취향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더글러스는 애슐리가 발레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16년 9월 6일 더글러스와 애슐리는 서로 만난 지 겨우 13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는 더글러스의 전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아직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둘만 참석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결혼 후 애슐리는 더글러스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그의 딸 에바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에바의 친구 시드니가 가정 문제로 인해 더글러스와 애슐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이 부부가 시드니의 법적 후견인이 되면서 집안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애슐리는 두 소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바와 가까워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에바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겨우 10살 많은 젊은 여자가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슐리도 더글러스가 자신보다 에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질투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초 부부는 함께 찰스턴에서 발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을 모집하며 기존의 발레 형식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무용수들이 배경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한편 애슐리는 더글러스를 설득해 정관복원 수술을 받도록 했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졌고 같은 해 7월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애슐리와 에바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애슐리가 우연히 에바의 일기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기 속에는 애슐리에 대한 에바의 깊은 반감과 감춰왔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애슐리는 충격을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결국 더글러스와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움이 거듭될수록 그의 감정 조절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 끝에 분노를 이기지 못한 더글러스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또 다른 날에는 가족의 애완동물에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애슐리는 진술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그가 총을 애슐리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에게 애슐리가 계속해서 말을 멈추지 않아 극도의 좌절감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점차 커지는 갈등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찰스턴 시내의 한 호화로운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결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밤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본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다정하게 미소 짓는 부부의 모습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어진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애슐리는 임신으로 인한 심각한 메스꺼움을 겪고 있다고 더글러스에게 말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플로리다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애슐리는 몰래 집으로 돌아와 남아있던 물건들을 정리한 뒤 더글러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얼마 전 있었던 총기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과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더 이상 그와 어떤 연락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발레 회사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후 내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더글러스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자리 잡은 경영진은 곧바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며 전체 무용수의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더글러스는 후회와 반성을 담은 편지를 애슐리에게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애슐리는 총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해 더글러스를 고소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서류를 플로리다 법집행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애슐리는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메스꺼움, 심한 피로와 통증은 단순한 임신 증상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더글러스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가 자신이 마시는 차에 무언가를 넣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매너티 카운티 경찰에 독살 가능성을 신고하고 더글러스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준 찻잔 세트를 플라스틱으로 밀봉한 채 경찰서로 가져가 독성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애슐리는 더글러스의 전부인 르네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더글러스에 의해 독살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르네의 동맥은 약 75%가 막혀 있었으며 사인은 심장 질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게다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슐리는 여전히 그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 더글러스는 발레 회사의 금융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의적이었던 투자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그는 점점 커지는 압박감 속에서 첫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빌려야 했습니다. 더글러스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재정적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그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채 발레 회사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병원에 입원한 애슐리는 의료진에게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으며 뱃속의 아기도 중금 속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남편이 자신을 감금하고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편 더글러스는 출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출생증명서에도 아버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두 사람은 면접권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가정법원 심리에서 남편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He is a good killer because he's angry. He had insinuated that outside of the military that he had connections and that he could kill people, that he could make people disappear, that he had murdered people, poisoned people, that he had gotten away with both, and that he could do it again and that nobody would ever find out and nobody could ever prove what he did. 그러나 실제로 더글러스가 애슐리를 신체적으로 폭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단지 말로 자신이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인지를 말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tarted accusing me of not loving him and said that if I had loved him that I would have responded with a kissing emoji or a heart back. He started accusing me of possibly having a relationship with somebody else. Of course, told him that, none of that was true, but he became more and more angry. He turned around and he punched a hole through the wall with his. 애슐리는 자신과 딸의 체내에서 검출된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더글러스가 두 사람을 독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글러스의 변호사는 애슐리가 제출한 독성학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기간 동안 애슐리를 진료했던 의료진의 기록에 따르면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인 위장 문제, 통증, 출혈을 그녀는 한 번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 피부나 모발의 이상 증상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들은 애슐리가 완벽한 건강 상태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심리 결과 가정법원 판사는 애슐리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판사는 더글러스가 모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제출된 독성학 분석 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심리 끝에 판사는 애슐리가 요청한 더글러스의 딸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독살과 관련된 질병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딸의 공동 양육권을 결정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딸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으로 첫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슐리는 갑자기 호의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이혼 과정에도 불구하고 애슐리와 더글러스는 딸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 보였지만 2020년 중반 애슐리는 더글러스에게 화해를 제안하며 함께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글러스는 애슐리의 어머니 집 근처에 가족이 함께 지낼 아파트를 임대하고 신속하게 이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은 다시 잘 지낼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7일 애슐리의 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 사이 집에 남아있던 애슐리와 더글러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애슐리는 총을 들고 이웃집에 달려가 남편이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로 총을 쏘았다고 울면서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더글러스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탄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더글러스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정당방위를 외쳤지만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는 딸이 3년 넘게 더글러스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애슐리가 그와의 관계를 끝내길 바랐지만 더글러스는 딸을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바는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순간 새엄마 애슐리가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And I said, "What's wrong with my dad?" And he said, "There's been an accident." And I said, "She killed him." Didn't she? And he said, "Yeah, she shot him twice." I just had a gut feeling. 초반에는 애슐리가 정당방위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더글러스 주변에서 어떤 무기나 위협이 될 만한 물건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슐리의 몸에도 더글러스에게 공격당한 흔적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상처나 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애슐리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녀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일주일 만에 석방되었지만 법적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출소 후 애슐리는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권한을 얻었으나 주요 양육권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정 논란 속에서도 애슐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을 추구하는 발레리나가 욕망과 불안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심리 스릴러 영화인 블랙 스완의 주인공에 빗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법적 공방과 지연 끝에 2024년 여름 마침내 애슐리 베네필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애슐리가 처음부터 싱글맘이 될 계획이었으며 더글러스에게 딸을 만날 기회를 절대 주지 않고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은 애슐리가 주장한 가정폭력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작한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녀가 법적 우위를 점하고 딸을 독점적으로 키우기 위해 더글러스를 위험한 남성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애슐리 베네필드는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배심원단은 약 7시간의 심의 끝에 그녀에게 과실치사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초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0년형과 출소 후 10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